여러분, 인테리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수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대부분 그냥 가장 아래에 있는 총액만 보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추가금, 공사 지연, 하자가 모두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경력 14년 동안 실제로 분쟁이 난 계약서들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문제는 항상 똑같은 한두 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절대 안 보는 그 문장들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면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서에 아래 단어가 보이면요, 아, 다 해준다는 뜻이구나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더 받겠다는 설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일체입니다. 철거 일체, 주방 일체. 자, 이거 100% 분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일체와 업체가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엘리베이터 보양, 현장 정리. 아, 이건 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자, 이런 멘트로 바로 추가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별도 혹은 추후 협의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들어간 순간 공사 중간에 200만 원 더 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추후 협의라는 명분을 계약서에 내가 직접 사인을 해준 거니까요.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추후가 아니라 지금 확정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점을 정해 놓습니다. 자, 세 번째, 자재에 회사명만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LG 바닥재, 한샘 싱크대, 대림바스. 자, 이거요, 단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재의 경우 평당 3만원짜리도 있고요, 평당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견적서라면 브랜드, 그리고 모델명, 규격, 수량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부가세입니다. 계약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부가세 별도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숫자를 단순 비교하게 된다면 숫자가 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확인하실 때는 부가세를 뺀 실제 총액 기준으로만 비교하세요. 자, 다섯 번째로 대급 지급 조건입니다. 공정은 20%인데 돈을 80% 미리 낸다면 하자가 생겨도 혹은 지연이 돼도 내가 에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공정률을 기준으로 뭐 4번에서 5번 정도 쪼개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최소 10% 이상 남겨놓는 게 나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업체가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장 흔한 그림이 이거입니다. 상담할 때는 연락이 잘 돼. 그리고 계약금까지 받고 착수에 들어갔어. 그런데 철거만 해놓고 공정이 멈춥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제가 아파서요, 사고가 나서요,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미루고 결국 연락도 띄엄띄엄, 그리고 일정이 계속 미뤄집니다. 자, 문제는요, 철거를 해놓으면 소비자는 이사를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도 쉽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인질이 되고, 이게 또 완전한 사기로 딱 잘라서 처벌되지 않고 민사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민사로 끌려가게 된다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없으면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아래 7가지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공사의 주소와 범위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어디까지 시공을 할 것인지. 자, 두 번째, 착공일 및 준공일입니다. 특히 준공일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지연이 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지체 보상금입니다. 약속한 준공일을 넘기게 되면 자, 하루당 얼마의 이자가 발생이 된다. 자, 네 번째, AS의 기간 및 범위입니다. 무상은 몇 년인지, 그리고 어떤 하자까지 인정이 되는지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견적서 및 내역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욕실공사 500만 원 같은 통짜는 분쟁 폭탄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재 스펙입니다. 브랜드 및 모델, 규격, 수량, 그리고 변경 시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입니다. 자, 공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잔금은 최소 10% 이상 남겨놓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공정표도 꼭 받으세요. 공정표가 있어야 지금 어디까지 시공을 했고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혹은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업체가 내일까지 다 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다 됩니다. 이런 말만 해도 소비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만으로도 반 이상이 걸러집니다. 특히 인스타 블로그만 있고 오프라인 기반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불명확하면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곳이 없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업체, 데일하게 안 주는 업체, 그리고 또 공정표도 안 주는 업체는요, 의도가 선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자, 계약 전에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사인을 하기 전에 이 질문 5개를 던지시고 만약에 돌아오는 답이 애매하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 항목으로 포함, 미포함이 정확히 뭐예요? 이걸 문장으로 써주세요. 두 번째, 자재는 모델명, 규격, 수량까지 내역서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부가세 포함 총액이 얼마이죠? 다섯 번째, 준공의를 지키는 기준과 지체 보상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금은 공정률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한가요? 잔금은 최소 10% 남길게요. 자, 이런 질문들을 불편해하는 업체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그 업체가 애매함으로 돈을 버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테리어의 성패는 디자인이 아니라 계약서가 90%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어들, 일체, 별도, 추후 협의, 자재 불명확, 부가세 여부, 대금 지급 조건,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업체가 그냥 넘긴다면 그 순간부터는 공사가 아니라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